예,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머니 컨설팅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정화 전문가, 오선영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자가 1,3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로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노후자금이 그다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초금리에 대해서 초저금리 시대라는 얘기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하우스 푸어들은 너무나 많아졌고 내가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되게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연금이라는 주택으로 연금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4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로 좀 더 다양하게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셨고 그리고 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2.6배 아마 한 달 사이에 다른 때보다 2.6배 정도 문의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서정화 전문가님. 네. 예. 이 월 지급액이라는 거는 일단 뭐 주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산정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뭐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좀 지급액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기간별로 또는 아니면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서 뭐 일정한 기간을 아마 개인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년 확정형 아니면 뭐 종신형 이런 다양한 형태를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뭐 10년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종신토록 받는 것보다는 10년을 바짝 받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종신토록 길게 받는다면 아무래도 10년보다는 조금 길게 받겠지만 그냥 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요새 주택담보대출을 끼지 않고 집 사시는 분들,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이런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당연히 연금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단,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주택가격이 뭐 1, 2천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3억대, 4억대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담보대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나온 주택 3종 세트, 주택연금 3종 세트에 그거에 해당되는 또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만약에 3억짜리 주택을 샀어요. 이해가 아주 쉬우실 거예요. 3억짜리 주택에 1억의 대출을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택 예금 금리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대출율이 1.6%였다. 그러면 내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요. 이자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1만 3천 원 매달.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23만 원으로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23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거의 2배 정도 이득이 되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택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모기조론이 나와 있다고 보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집이 오르거나 내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 지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도 같거든요. 집값이 뭐 쉽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요즘은 하도 중락이 많아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락세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받은 건인데요. 9억 아파트였는데 벌써 6억이라는, 6억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제일 비쌀 때 구입을 하셨고, 지금은 되게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사태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택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그 시점에 금액을 보기 때문에, 시가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시가가 높다.
이럴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시고 혹시나 떨어지셨다. 그래도 그것을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금액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노후를 맞는 부부가 되면 자식들을 다 시집장가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집 크기를 줄여서 오히려 그냥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연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만약에 집을 살고 계신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자가 소유인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사실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셨다 그러면 이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의 가격이 받는 금액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찌 보면 집을 굳이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평생 사셔도 괜찮을 집에 계시고 그렇다 하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게 그것들을 만약에 받아서 특별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 크기를 줄인다는 건 결국 돈이 필요해서 사실 돈이 어디에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특별히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물론 주택연금을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물론 가정은 이제 전제는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을 더 줄인다 그러면 그 주택에 또 신규 주택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아무리 뭐 우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9억 이하의 집을 살다가 1억 5천 뭐 이하의 집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대를 받는 금액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이 아마 더 클 것으로 좀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시는데 좀 지장이 없으시고 목돈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기존의 주택을 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관리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기존에 살고 계셨던 곳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집을 담보로 평생 받는 연금액이 지금 당장 집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돈보다 크지 않다면 손해 아닐까요? 평생 받는 돈이 이제 주택 가격보다, 그러니까 평생 받는 돈이 이제 주택 가격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평생 받는 돈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어찌 보면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평생 받는 돈 자체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 주택 가격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더 크다고 해서 더 많은 걸 내가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요. 그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 건지, 요거는 어떤 분께, 오선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아, 네. 이제 주택을 사시다가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나머지 분이 승계가 가능하세요. 다시 재계약을 한다던가 처음에 아예 계약 조건에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조건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분 다 조기 사망을 하셨을 경우, 사실은 이때는 문제가 되는 게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초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대출이에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겠다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10년이면 10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1.5%의 초기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매달 매년 공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그다음 내가 여태까지 집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3억이었다 그러면 3억에서 2억을 받았다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 그다음 그 수수료 부분,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단리가 아니라 복리이자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2천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럼 1억 2천을 제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주택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복리이자가 한 3, 4천 정도가 붙더라고요. 10년만 해도. 그래서 가족분들은 그것을 집을 팔아서 이 부분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기 사망을 하시거나 또는 조기 사망 아닐지라도 왜 중간에 연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을 처분해야 된다든가 어떤 무슨 부득이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실거주를 못 하실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두시고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 여기서 평생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노후에 오래오래 사신다면 그럼 초과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집값은 3억인데 내가 받아간 게 3억 5천 받아갔다 하더라도 뭐 가족들한테 승계되진 않아요. 남은 유가족한테.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정말로 노후 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집밖에 남은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액은요. 집값 상승률, 또 은행의 금리, 사망 확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변수가 모두 해마다 연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주택연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좀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연금이 고갈되겠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집값이 올라갔을 때 이제 더 줘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사망 확률들, 사망이 일찍 사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망하지 않아서 더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물지 않기 때문에 사망 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관 자체에서 연금이 고갈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40세 사실은 칠순잔치를 하더라도 벌써 아직 반밖에 안 산 거죠.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100세, 110세라는 저희가 어찌 보면 아직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 기간인데 140세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신토로 계속 지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자체의 기금 자체가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이는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팁을 주신다면요? 연금 3종 세트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금 4종 세트 이런 식으로 차라리 표현을 해서 기존에 이제 국민연금,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셨다면 퇴직연금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을 분명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게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4종 세트를 먼저,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3종 세트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런 노후에 대한 4종 세트를 차라리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선영 전문가께서는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는 걸 보면은 기존에 지금 연세가 드시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어디 거주지를 이동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가장 적절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젊은 분들이라든가 저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요.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아직 그래도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럼 나는 주택연금으로 살아야지라기보다는요. 그것은 최종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정환 전문가님 말씀대로요. 주택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폭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이미 가입하신 종신보험 갖고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신보험을 연금전환을 했지만 연금전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영모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망보험금 1억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걸 월로 내가 연금 대신 연금식으로 지급을 받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 방법이 훨씬 더 수익률적으로나 그다음에 앞으로 사망보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총 들어가는 금액 훨씬 더 적으세요. 집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니까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다 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가장 맞는 그런 선택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주택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꼼꼼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님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가야겠죠. 머니스토리 이어갑니다.